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 은퇴 노인 중에서 무려 40%가 빈곤을 경험하며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만 내가 새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까에 대해서 참 저도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퇴직자 시니어로 이렇게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을 내고 온라인 창업을 하면서 집에서 디지털 세상을 경험해 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온라인에서 보면은요, 정말 진짜 저게 맞는 말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여행지에 가서 1시간만 일을 하고 돈을 번다. 월 얼마를 벌었다. 뭐뭐 하나로 해서 얼마를 벌었다 라고 하는, 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정상적일까요? 저는 우리가 참 아무리 풍요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속에서 참 다양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춘의 시절에 꼭 이것이 청춘에만 극한될까요? 저도 지금 퇴직자 시니어지만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대기업 임원 시절에는 봉투가 좀 두툼하며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 나가거나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그 시기 이전에 부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결핍을 수십 년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은퇴 이후를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온 직장인 34년 중에서 그래도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참 여유가 있잖아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저는 굉장히 결핍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한 것만 오래 익숙하다 보면은 그것이 삶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요로울까요? 겉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 전에 기자가 쓴 보도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어디를 가보면은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은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이야. 또 우리가 편하게 살고 또 여유도 누리면서 갈 것 다 가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몇 프로나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삶의 깊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잠시 미래가 불투명하고 먹먹할 때가 있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은 저는 학창 시절부터 직장인의 길에 또 두툼한 급여를 받던 그 대기업 임원 기간 중에도 또 다시 두려운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굴곡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편하게 살면 좋지만 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힘든 상황이든 편한 상황이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순간순간은 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지 않은 그러한 대다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이 신문 보도에서 오늘 보여진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은퇴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66세 이상의 그 연령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창업을 해서 그 연금을 받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0년간을 정말 남들 편하게 살 때 저는 정말 결핍을 하면서 그 직장인의 봉급 대기업 임원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얇은 봉투입니까? 하지만 그 얇은 봉투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10년 만에 제가 직장인의 그 봉급쟁이지만 임대소득을 월 1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제가 직장인의 길에 참 두 자녀를 키우면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그래도 그 짠테크로 내가 1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쌓여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일을 안 하고도 연금이 나오고 또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두 자녀가 이제 출가하고 직장을 다니니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자녀들이 또 출가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또 해외 연수도 가야 되니까 급여가 많이 들어와도 상당수가 자녀의 그 비리를 위한 개척길에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두툼한 봉투가 그렇게 두툼한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선 비록 봉투는 얇아졌지만 지출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참 살기가 어려울 때는 정답은 우리가 참 어디에 있는 것 같지만 살면서 어디 정답이 있겠습니까? 요즘 신문 보도를 보면은 70억을 가져야 경제적 자립을 누린다. 이와 같은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고 대한민국에 사실 봉급쟁이로서 70억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철저하게 노력해서 조그만 제가 이 책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12평 되는 연탄 떼는 집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제 또래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탄 떼는 집에 사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스스로 내가 10년간 연탄 떼는 집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황하는 시기에 또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거기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작은 행복을 찾으면 그것이 훗날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내 인생을 그래도 녹록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를 깊이 성찰하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 상황은 어떠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인생 청사진을 만들면은 그것이 미래 나의 위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